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울은 서울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해도 모자른 게 서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서울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구별로 잘라서 서울의 각 구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서울의 한 구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하고, 그 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지역,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동이 되겠죠. 그 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시점으로, 제가 방송하는 시점으로 거래 시세가 높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밖에 그 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동 말고 저 부동산 오감스가 좋아하는 동이 또 있습니다. 그 동과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도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에서 5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어느 한 구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구의 디테일한 동, 그리고 그 동의 가장 대장 아파트, 그 대장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현재 제가 방송하는 시점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 부동산 오감스가 임장을 다니면서 가장 좀 눈여겨봤었던 제가 찍은 동과 제가 찍은 아파트에 대해서 한 구에서 총 5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서울의 모든 구를 한 번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쪽에서 좀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요 강서구 서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동쪽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서울 총정리 한강 이남 지역 1탄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추후 2탄, 3탄에서부터는 송파구, 강동구까지 그렇게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강서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이라고 하면은 저희 대한민국 인구가 정확히 23년도 기준 5,155만 8,034명이죠. 그 중에서 서울 941만 8,885명 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의 거진 5분의 1이 우리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인구가 서울에서 밀집돼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토지의 압축적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파트가 많을 거고 주택이 거의 몰려서 지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가장 서쪽에 있는 강서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를 검색을 하면은 지금 옆에 김포하고 딱 맞닿아 있는 서울에서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 김포공항도 절반 이상은 지금 강서구에 들어가 있죠. 비행기가 무리 없이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강서구는 전역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의 수원 사업이죠. 지금 예전부터 고도 제한을 좀 완화를 시키겠다, 그런 식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고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풀리기가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사실 요즘 추세가 이러한 고도 제한을 좀 풀자라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이 있는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남산 근처도 좀 고도 제한이 걸려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여의도에도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이제 서여의도 쪽, 그쪽은 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저쪽 교대 쪽에도 대법원 앞쪽으로도 좀 고도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고도 제한, 그 고도 지구, 이러한 고도에 관련된 규제들이 과거에서부터는 철통같이 깨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풀어주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쉽지 않겠죠. 만약에 될 거였으면 이제 됐겠지만 지금까지 막아놨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풀리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으나 지금 전체적으로는 고도 제한, 고도 지구가 걸려있는 타동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완화가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도 제한, 고도 지구가 조금씩 풀리고 강서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집가 상승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강서구 대장동,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강서구에서 가장 핫한 곳은 바로 마곡동입니다. 마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9호선 양천향교역을 기점으로 좌측에 이제 신방화역, 그 사이가 이제 마곡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염창동 쪽에서 쭉 공항대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이쪽이 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처럼 개발을 시키고 대기업이 유치가 되고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집가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 지주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성황리에 다 분양이 잘 됐고 서울의 서쪽에서는 가장 핫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곡동 자체가 한강까지 다 끼고 있는 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 나가기도 너무 좋고 이쪽 가운데 보면은
서울식물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식물원도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고 호수공원이 이렇게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의 크기 한번 볼까요? 끝과 끝에서 거의 1km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여기를 좀 돌다 보면은 저도 이쪽으로 임장 갔을 때 이 호수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이쪽 두 군데 있는 호수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잠실의 석촌호수를 약간 좀 작게 설치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가장 핫한 동은 바로 마곡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호객노노에서 마곡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30평대 9평 기준으로 마곡 엠벨리 6단지가 현재 평균으로 13억 8,700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마곡 엠벨리 6단지를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마곡 엠벨리 6단지인데, 사실 6단지나 뭐 8단지나 7단지나 5단지나 힐스테이트나 한 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 간의 입지 차이는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아파트의 연식, 구조, 편의성 이런 거에 따라서 평당가가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입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신방화역, 9호선 신방화역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마 이 5번 출구로 나와서 나온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은 이 길까지 건너면 바로 여기 5단지, 마곡 엠벨리 5단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작은 길 건너서 6단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호객노노에서 봤던 평균 시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마곡 엠벨리 6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LG 사이언스 파크까지 뭐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끝에 동에서는 더 가깝겠죠.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봤을 때 아파트가 이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이 다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이렇게 주거와 이제 업무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급의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를 이제 계획도시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곡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표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랐고, 현재 강서구 시세를 리딩하는 곳이 되었겠죠. 발산역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보면은 이쪽이 다 상가들이 질비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거리뷰를 찍어보면은 강서구에서 굉장히 핫한 이런 상업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이죠. 요 구청 인근으로 많은 유흥업소, 술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수요가 지금 보통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서구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동 마곡동에 지금 가장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아파트는 마곡 엠벨리 6단지인데, 제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동은요, 바로 이제 가양동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양동뿐만이 아니라 양천양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염창동까지, 요 가양동에서 염창동까지 이루는 요 아파트들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염창동도 지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은 아닙니다. 이 아파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이긴 한데, 지금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특히 다른 동네에 비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게 대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가양동 쪽에 있는 한강타운이나 성지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몇천 세대급의 대단지는 강서구에 없긴 하나, 다른 데 오를 때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사업성이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골조를 두고 부순 다음에 기본 골격에 맞게 다시 건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은 진짜 새 아파트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아예 다 부시고 공간도 아예 새로 창조해내서 하는 재건축보다는 건물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어쨌건 새 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서울 같은 곳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이런 아파트들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한강타운이나 가양 성지 아파트는 재건축으로도 가능한 아파트지만, 이쪽 오른쪽으로 가서 염창동에 있는 이런 동아 1차, 강변 성원, 삼천리, 현대 1차, 동아 2차, 현대 3차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소단지로 한 두세 동 정도 존재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쪽에 이제 리모델링을 보고 투자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봐도 괜찮겠다. 왜냐면은 아무리 사업성이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입지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강 이남 지역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픽대로를 타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나와서 나이아가라 호텔에서 이렇게 나와서 탈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강서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아파트들은 염창동에 끼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그리고 가양동 쪽에 있는 조금 이제 규모가 큰 아파트들을 주시를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는 이제 강서구에서 좀 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구이죠. 양천구는 서울 서부권의 교육의 중심, 부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천구는 좀 약간 강아지 모양처럼 생겼다는 게 조금 특징이고, 한강 서쪽에 가장 높은 학구역을 자랑하는 목동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목동을 더 살펴볼 건데요. 목동도 지금 한강까지는 아닌데 서부 간선도로를 타고 가는 이 라인을 따라서 안양천을 끼고 있는 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동 이제 아파트들은 1단지부터 부촌으로 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군이 굉장히 좋고 이 목동 운동장, 그 현대백화점 목동점, 하이페리온, 파리공원 이런 식으로 목동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 요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양천을 따라서 쭉 나가면 한강하고도 이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로드뷰로 봐도 딱 보기에도 거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램이 생긴다고도 하죠. 그래서 목동 전체, 이게 양천구 전체를 아울러 트램이 목동선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재건축 규제가 앞으로 조금씩 풀리면서 목동의 구축 아파트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목동 신시가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아직 뭐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5층짜리 아파트들은 굉장히 아시죠? 저층 아파트들의 힘을, 지금 서울에서 저층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목동에서는 아직 이 저층 아파트들이 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3단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쪽에 이 2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목동의 저층 아파트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서 향후에 굉장히 재건축 사업을 기대해도 좋을, 천지개벽할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양천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파트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이 신월 시형 아파트입니다. 저 성산동 쪽에서 성산 시형 아파트라고 있죠. 근데 이쪽에는 시형 아파트, 신월 시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월 시형 아파트의 부지입니다. 가운데 축구장이 있는데 언뜻 보면은 이 축구장도 이 아파트 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부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저는 이게 아파트 부지라고 했을 때, 와, 이 아파트는 굉장히 재건축 조건이 좋고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운데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나, 어쨌건 이뿐만으로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이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치고 대지 지분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나, 이쪽은 지금 양천구이지만 김포 공항하고 좀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 진짜 뭐 고도 제한이 좀 완화가 되거나 공항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나올 잠재력은 굉장히 큰 아파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기한이 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신혼시형 아파트도 사업성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시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천구까지 봤고요. 양천구 다음은 영등포구입니다. 뭐 양천구에 붙어 있는 9호선 라인으로 이제 신목동역을 지나서 이제 선유도역, 여의도의 색강역까지 이제 여의도를 끼고 있고, 밑으로는 이제 요 구로구와 붙어 있고, 요 밑으로 이제 신길동까지 영등포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라는 지역명 자체가 굉장히 서울에서 오래된 지역명이고, 예전에는 한강 이남 지역을 거의 다 영등포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통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좀 구도심입니다. 조금 이제 슬럼화된 곳도 많이 있고요.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이쪽에는 굉장히 오래된 상권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권 개발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거고, 이 많은 상권들이 좀 국지적으로라도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상권이 오랫동안 더 유지가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아무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이 옆으로는 물레동 이쪽 개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다양하게 개발이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 물레동 같은 경우에도 창작촌이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힙한 상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영등포구도 다양한 활로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영등포 하면 뭐 당연히 여의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영등포의 대장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 정치의 중심. 여의도 하나만 가지고 할 말은 진짜 몇 시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여의도는 요 서쪽 서여의도, 동여의도로 볼 수 있는데, 이쪽 서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공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고도 제한, 고도지구가 걸려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 국회의사당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 서여의도와 이 동여의도와의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에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국회의사당이 앞에 있죠.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로드뷰로도 살짝 보입니다. 지금 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낮은데 이쪽 여의도 공원을 넘어서 동여의도는 굉장히 스카이라인이 높습니다. 고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적률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지을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한 층이라도 다만 주차장이라도 만들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여의도와 동여의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국회의사당이 이전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여의도부터 서여의도까지 차츰차츰 고도를 완화를 해주겠다,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요새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시장인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의도를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을 하는 데서 다양한 베네핏을 준다고 하니까 여의도의 발전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여의도가 오래된 우리나라의 계획 도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흙밥 섬에다가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여의도공원이 그 비행장이었습니다. 서울공항 이쪽이 이제 비행장이었는데, 뭐 이 비행장이 이제 이쪽 성남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공원으로 만들고, 동쪽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여의도에 이제 두 글자 아파트들이죠. 뭐 시범 아파트, 삼익, 뭐 서울, 공작, 삼부, 모카, 미성, 광장, 뭐 이렇게 오래돼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40년이 넘어가고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말도 지난번에 있었지만, 각 아파트들마다의 그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베네핏을 준다고 해도 그거를 무조건 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쪽 요 서울 아파트 공작 3부 모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마포대교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딱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쪽 아파트들을 통합 개발을 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베네핏을 줄 테니까 통합 개발 해보자. 얼마 전에부터 시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쪽의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통합 재개발이 된다면 뭐 장단점이 있겠죠. 뭐 대단지가 되는 거고, 어떤 식의 베네핏을 다 받게 되고 용적률도 추가 상향을 시켜서 더 높은, 더 좋은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는 있겠으나, 뭐 그거는 뭐 제가 쉽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조합원 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시설, 더현대 서울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고, 저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안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뭐 서울 시민들이 다 여의도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고 있고, 지금 앞에 이 IFC몰, 더현대 서울이 생기기 전에는 이 IFC몰이 가장 큰 상업시설이었죠. 그리고 이쪽이 원래 MBC 부지였는데, 원래 여의도는 정치, 경제, 미디어의 도시였죠. 근데 지금 뭐 미디어 쪽은 저쪽 상암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현재는 경제와 정치의 도시라고 하는데, 과거 MBC 부지가 브라이튼 여의도 변모를 하면서 지금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쪽 청약을 넣었었는데 광탈이 됐었죠. 그때 이제 부동산에 나 관심 좀 있어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청약을 넣었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내신 분들 늦었지만 또 축하드립니다. 많이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과거 옛날 아파트들을 보면은 이제 동과 동 간격이 넓어도 굉장히 넓고, 그 앞에 이제 정원으로 쓰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범 아파트만 봐도 시범 아파트 단지 아닌데 이쪽에 굉장히 넓은 초록초록한 공간이 있죠. 이게 아파트 전역에 있습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모든 동에 이렇게 초록색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원들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가구 아파트다 보니까 뭐 지하 주차장은 없겠죠.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고 녹지가 굉장히 크게 뭐 조성되어 있습니다. 3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녹지가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는, 저는 보통 이런 걸 봤을 때 땅을 낭비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물론 이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높은 건물을 지을 때도 공기라고 하죠. 그러한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파트들에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과거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면적이 큽니다. 뭐 지금 위성사진을 봐도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다 이게 공원이에요. 이 아파트가 감싸고 있고 이 네모난 곳들이 로드뷰로 봐도 이쪽이 다 공원이에요. 어찌됐건 이런 식의 땅을 보면은 이제 땅을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표현을 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땅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12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겠죠. 땅은 굉장히 큰데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렇다면은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용적률 완화시켜가지고 초고층 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진다면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 그리고 한강, 서울에서 가장 좋은 한강공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요 여의도 앞에 요 서울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서울항을 만들어짐으로써 여의도에서 서쪽으로 쭉 나가서 밑으로 가겠죠. 어디로든 나가서 국내에서는 저쪽 제주도로 갈 수도 있겠고 나중에는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국제적인 항구를 요 서울 도심에 만든다고 합니다. 뭐 진짜로 언제 설립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설립이 된다면은 이 여의도는 뭐 가히 우리나라 서울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변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지구죠. 뭐 CBD, GBD, YBD라고 하는데 CBD는 강화문 쪽 업무지구, GBD는 강남 업무지구, YBD는 여의도 업무지구를 말하는데 요 시청이 있는 요 강화문 쪽 그리고 쪽 서쪽에는 여의도, 강남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업무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우리 서울인데 그쪽에서 한 꼭지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시킬 명분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적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동에서는 9평 30평대 기준으로 가장 대장 아파트는 지금 미성 아파트네요. 미성 아파트는 여의도 미성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이제 여의도역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로변인데 이쪽은 이제 서여의도하고도 이어져 있는 여의도를 관통하는 가장 큰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의도 전역을 보여드렸을 때 그 도로입니다. 가운데 여의도 공원을 지나갈 때는 이 지하도로 내려갔다가 앞으로 쭉 나오면은 바로 동여의도로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메인 도로입니다. 9호선과 5호선이 환승할 수 있는 이 여의도역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의도에서 여의도를 대표하는 건물들이 다 인근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여기 뭐 정경련 회관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감독원, 아까 말씀드렸던 더현대서울, IFC 다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의사당대로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현재로서 집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는 뭐 미성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한 군데 뭐 대장 아파트를 찍는다, 뭐 실거래가로 대장 아파트를 찍는다라는 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동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 폭발력이 있는 입지, 주거, 상업 기능, 업무 기능 다 융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동여의도나 서여의도나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여의도도 차후에 이제 고도가 제한이 좀 풀리면서 빛을 발할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네는 당연히 저도 여의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군데를 더 뽑아보고 여의도 말고 다른 아파트를 한번 보자면요. 영등포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신길 뉴타운 말할 거 없죠. 한참 뉴타운으로 되면서 핫한 곳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뭐 아파트들 말고 제가 좋아하는 제 스타일의 아파트를 한번 찍어보자면은 전 요 물레동 쪽에 물레역 앞에 있는 요 물레 자이 아파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2호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바로 앞에 홈플러스나 이런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인근으로 물레동이 약간 힙한 지역 그런 상권이 계속 이 앞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향후 이런 상권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약간 현재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성수동도 과거에 이제 그런 공장지대였죠. 그리고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철, 뭐 철물과 관련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작은 공장 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뭐 현재 트렌드에서는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물레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으로 지금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요즘 세대는 상권을 찾아가면서 번영시키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꽤나 많은 상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카페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큰 스타벅스 같은 게 들어오면서 작은 카페들이 좀 더 밀려나는 현상은 이제 도시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밀려난다. 그래서 그런 개성 있는 뭐 작은 영세 소상공인 상가들이 몰리는 곳이 이런 성수동이든 물레동이든 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경제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은 뭐 임대료도 비싸지게 되겠죠. 만약 여기마저도 꽉 차가지고 다른 데로 밀려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에는 어렵다고도 보여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동이나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상권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이미지하고 맞지 않아요. 뭐랄까 스타벅스라고 하면은 요즘 뭐 드라이브 스루도 있어야 되고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약간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뭐 작은 1인 사장님들, 1인 기업들 뭐 그리고 어떤 창의력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상권들이
그렇게 펼쳐지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지만 큰 상가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곳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오려면은 조금 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로서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지금 요 2호선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도 있고 여의도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좋다. 투자를 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물레자이 아파트는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12억 9,75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1300세대 정도 됩니다. 매매가를 봐도 한참 상승기 기간에 그 상승 기조를 타고 많이 올랐습니다. 하락 기간에 점차 떨어졌지만 한때는 11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지만 현재 다시 12억 13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 보이고요. 워낙 이쪽이 대형 면적의 아파트다 보니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작은 게 35평이고 그 다음 47평, 56평 대단지지만 20평대 아파트가 없는 30평대 이상 대형 면적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봤을 때 용적률만 보고 용적률이 높다고 여기는 안 되겠네, 사업성이 좋지 않네 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평수를 보시고, 이 아파트가 이제 2001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가면서는 대형 면적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인구인데 이런 대가족 문화에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는 이런 소형 가구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 거고 점점 소형 가구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큰 면적의 아파트들의 수요는 점차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혼자서 사는데 둘이서 사는데 40평대 50평대 아파트를 살기에는 낭비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면적이 크면 클수록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물론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40평 47평 56평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상 봤을 때는 이렇게 넓은 면적의 아파트들은 수요가 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일 겁니다. 앞으로의 인구의 추이, 경제적인 추이를 보면서 용적률은 꽉 차 있는 대형 면적의 아파트지만 차후에 재건축이 된다면은 이런 면적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아파트 면적이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소유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감정평가 될 때쯤에 어느 정도 비례율을 통해서 환급을 받고 자기 거 아파트를 하나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살기 좋은 것이냐를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레역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약간 용적률이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보는 게 좀 걸린다고 이 아파트를 보지 말 게 아니라 아파트의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인구적인 추이, 경제적인 추이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보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대형 가족에서 이제 소형 가족화로 바뀌면서 이제 넓은 면적의 아파트 수요보다는 적당한 면적, 20, 30평대 면적이 더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아파트를 가진 조합분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넓은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용적률은 높은 편일 수도 있으나 사업성이 굉장히 또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앞으로의 인구적인 추이, 경제적인 추이를 좀 눈여겨보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도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감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오감스 제가 찍은 동은요, 요 물레동에서도 이제 제가 찍은 아파트는 요 물레자이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총정리 한강 이남지역 1탄,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이 세 개의 구를 봤습니다. 이 세 개의 구를 이렇게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렇게 차츰차츰 서울의 이제 모든 구를 한 번씩 다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이 기대되시거나 궁금하시다면은 항상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서울의 부동산 정보, 전국 어디든 경기도나 제주, 지방 어디든 제가 임장 다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석 영상을 올릴 거고요. 저희 부동산 오감스에서는 앞으로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